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보통 두 가지의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까지 하지 않는 것인데요.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굳은 각오로 시작했지만 이미 포기한 상태의 것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마음만 먹은 채 아직까지 시작도 못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지나고 보니 후회할 일이 생기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겠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전해보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의외로 빠른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심심한의원 심시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심시현 원장님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류마티스 관절염 사실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이 관절염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도 많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이 정확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구의 약 1%에 가까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있고 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발병하리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골관절염에 이어서 만성 관절염 중 두 번째로 많은 질병이고 네. 염증성 관절염 중에서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기도 합니다. 관절이라는 것은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관절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곳에 염증이 생겨서 일어나는 질환을 말하고요. 이 활막이 존재하는 모든 관절, 즉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관절을 침범하는 질환으로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소위 만성 염증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연령층은 30대 전후의 여성이지만 남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요. 소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는 모든 연령층에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연령에서도 발병할 수 있지만 특히 35세에서 50세 사이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요. 남성 대 여성의 발병 비율이 1대3 정도로 여성에게서 약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병의 경과는 아주 가벼운 작은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심한 기능적 장애를 수반하는 진행형 다기관 침범형 형태까지 매우 다양하고요. 네. 또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질병이 발생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환자분들의 절반 정도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게 되세요. 그래서 이때는 통증뿐만 아니라
이제 피로감, 우울 증상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요.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생길 수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거든요. 네. 1%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말하자면 굉장히 유명해진 병이라고가 할 수 있네요. 네, 요즘 좀 인상적으로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좀 많이 내원하고 있으세요. 그렇게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또 바꿔서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0대 전후의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하니까 저부터도 사실 좀 걱정이 네. 많이 되면서 좀 많이 관심이 가는데 왜 생기는 건가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이제 원인은 정확히 네. 알려진 바는 없어요. 네, 이제 현대의학의 발전에 힘입어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요. 네네. 이것은 이제 유전적으로 류마티스 인자가 있는 이제 소인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그 면역 체계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공격하게 돼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유전적으로 류마티스 소인을 갖고 있는 분이 흡연과 같은 환경적 요인 또는 치주염 같이 이제 감염성 어떤 원에 인자에 노출이 되어서 네. 나타나는 이제 면역 반응일 거라고 이제 추정되는 가설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는 외부의 나쁜 균에서 이제 자기 방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체의 면역 체계가 오히려 자신의 신체의 조직을 공격하게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정확하게 알려면 관절염을 알기 전에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를 공격한다는 이 자가 면역 질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원래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침입하는 이제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이제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네. 면역에서 저희가 이제 흔히 들어본 림프구라는 그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유해 환경에 이제 저항을 해야 되는 림프구가 우리 몸의 일부를 외부에서 이제 침입하는 세균으로 인식을 해서 네.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로 림프구가 우리 몸의 일부인 활막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 관절과 그 관절 주변의 뼈를 파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피로감이나 발열이나 식욕 감퇴, 체중 감소 이런 다양한 전신적인 증상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아는 뭐 주변 지인이 이 그냥 관절염이라기보다 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는데 뭐 멍도 잘 들고 잘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면 그럼 초기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초기 증상으로는 주로 이제 손마디가 뻣뻣해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해서 이제 1시간 정도 관절을 많이 움직여줘야만 그 뻣뻣한 증상이 풀리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세요. 네. 이 관절의 뻣뻣한 증상은요, 심한 경우에는 하루 종일 지속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환자들은 그 손마디가 붓게 되고 통증이 동반되고 또 이제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손마디뿐만 아니라 무릎 또는 팔꿈치 그리고 발목, 어깨 관절까지도 침범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만졌을 때 따뜻한 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절마디가 붓는 것은요, 네. 활막이 붓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관절 삼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물이 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수개월에 걸쳐서 수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되고요. 관절의 연골이나 주위 조직이 손상이 되면서 그 관절마디가 휘어지거나 굳어지거나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되는 장애가 생기게 돼요. 아, 휘어지기까지도 하나요? 네, 네. 구부러지고 변형도 많이 생기세요. 아, 그리고 초기에 관절 증상으로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이제 관절에 경직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것은 아침에 더 특히 심해지고요. 그래서 아침에 경직이 심해진다고 해서 아침 경직 또는 조조 강직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네. 이것은 활막과 그 관절 주변에 이제 부종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모든 관절마디가 뻣뻣해지고 관절 운동이 잘 제한이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 아침 경직이 풀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얼마나 호전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존재 여부는 초반에 관절이 붓고 통증이 생기고 눌렀을 때 통증이 이렇게 만져지는 관절 압통이 있으면 관절염이 있다고 진단하게 됩니다. 네. 주로 침범하는 관절은 손목이나 손가락, 그리고 발, 심한 경우에는 어깨, 팔꿈치, 무릎까지 침범하고요. 네. 이제 고관절까지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지속되면 활막 세포들이 이제 활발하게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주변부에 혈관들이 자라서 활막이 두껍게 변하기도 하고요. 겉으로 이런 활막이 두껍게 변해졌을 때 혹처럼 뭔가 결절이 만져지기도 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절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활막이 증식하게 됐을 때는요. 네. 관절의 삼출액이 증가해서 이제 관절이 붓고 구부리면 이제 압력이 올라가서 통증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특히 무릎에서는 이 삼출액이 조금 많이 생겨서 무릎 뒤에 주름선 있죠. 그 네. 오금 자리에 그 삼출액이 빠져나가서 혹 같은 낭종이 생기기도 하세요. 네.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까지 뭐 좀 발병이 심해지면 어떻게까지 가기도 하나요? 네,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을 때는요. 점차 관절 연골이 파괴돼서 관절이 이제 크게 변형이 생기고요. 이거는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 연골과 그 관절 주변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관절 변형은 특히 손과 같은 곳에서 많이 잘 발생하고요. 발생 후 2년 내에 약 10%의 환자분들에서 관절의 변형을 관찰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가 조금 튀어나온다거나 네. 구부러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관절을 구부리거나 펼 수 없는 구축 상태까지 나타나세요. 그래서 병이 계속됐을 때는 관절이 굳어지기도 하고요. 네.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뻣뻣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되시거든요. 이때는 이제 손가락 마디도 많이 붓고요. 네. 손가락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심할 때는 발가락 안쪽에 네. 안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면서 발가락이 굽어지는 현상까지 생길 수 있으세요. 네. 그럼 더 심한 경우에는 무릎이 이제 많이 심하게 구부러져서 굴곡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걷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되실 수 있거든요. 걷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정말로 이제 걸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무릎 안쪽에 관절이 많이 굽어지고 네. 휘어졌기 때문에 네. 그 관절 변형으로 인해서 이제 앉은뱅이처럼 휠체어 신세를 좀 져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세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관절염의 형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말하자면 좀 내가 좀 자고 일어났더니 좀 불편하다. 좀 말하자면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형태가 오는데 뭐 이것들이 조금 심해졌을 때는 굴곡이라는 변형이 왔는데 이 굴곡이 오래돼서 결국에는 이 변형이 이렇게 네네. 안착이 돼서 결국 그 부위를 못 쓰게 되는 네, 맞습니다. 나중에는 네. 다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네.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많이 심한 경우에는요.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말하자면 굉장히 관리가 아주 많이 필요한, 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걸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결국에는 좀 자가 진단을 빠르게 해서 조기 치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스스로 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단 주로 병원에서도 문진과 이제 진찰로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른 염증성의 많은 관절염하고 증상이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네. 또는 또 바이러스 감염 직후에 나타나는 다른 많은 종류의 관절염과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6주 이상 지속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하고요. 네. 내과나 대형 병원에서 받는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또 이용되기도 하세요. 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아무리 류마티스 인자가 나온다고 해도 류마티스성 이제 관절염의 증상이 있어야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은요.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개정된 진단 기준에 따라서 많이 판단을 하게 되세요. 네. 우선 첫 번째로 1시간 이상 이제 지속되는 아침 경직이라고 했죠. 뻣뻣함. 네. 1시간 이상 손가락이나 관절에 뻣뻣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관절이 조금 부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 관절이 조금 부어 있는 거. 네. 이제 학회에서는 종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 그 네 번째는 대칭적으로 관절이 좀 부어 있어요. 양쪽 손이면 손 전체적으로. 그리고 X선 검사상 미란이나 골 음영도가 감소되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6번째로는 류마티스 결절. 이제 마지막으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인지 이렇게 7가지 증상으로 보고요. 네. 그때 이것들 중에서 한 4가지 이상의 증상을 나타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정확도, 예민도는 한 90% 정도 일치를 하고요. 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서 빈혈이 관찰되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검사상 소견에서 류마티스 인자의 존재예요. 근데 이게 양성을 띄었을 때 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인자가 그 관절염의 증상뿐만 아니라 더 심한 관절염을 앓게 되시고요. 아, 네.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뭐 빈혈이라든지 붓기 그리고 아침마비, 뭐 전신 피로감 이런 말씀 주신 증상들 중에 좀 4가지 정도가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좀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구나 또 혹은 있을 수 있다라고 자가 진단을 해보고 좀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내원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진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 환자분들이 증상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통 손가락이 뻣뻣해서 쓸 수가 없고 많이 부어 있고 양쪽으로 다 부어 있고 관절 마디가 다 이렇게 변형이 많이 되어 있으세요. 네. 아예 이제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해서 못 살겠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되었을 때 그 이외에 나타나는 증상이 대표적으로 피로감과 무력감이세요. 네. 그래서 초반에 류마티스 관절염일 때 손가락의 증상뿐만 아니라 이제 피로감이 나타나시거든요. 이제 손가락이 아프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행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해도 피로하기가 쉬우시고요. 동시에 그렇다 보니까 전신적인 무력감이 발생하세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제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오게 되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럼 굉장히 좀 많이 스트레스나 말하자면 피로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면 뭐 관절 통증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할 것 같고 특히나 말씀을 주셨지만 손가락부터 좀 말하자면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가 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치료법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 비환홍성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저희 한의학에서는 풍사, 한사, 습사가 이제 몸에 침범해서 오랜 기간 동안 경락과 기혈에 머물면서 기혈 소통이 잘 안 돼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바람이 심하게 되면 나무들이나 식물들이 이제 휘어지거나 비틀어지게 되고 찬 기운이 강했을 때 나무들이나 자연이 얼어서 굳거나 뻣뻣해지게 되고 이제 습기가 많았을 때는 뻣뻣해지거나 퉁퉁 불어버리게 되잖아요. 네. 인체도 마찬가지로 풍사, 한사, 습사가 너무 많이 있을 때 이와 같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네. 그런 식으로 치료를 접근하고 있는데요. 치료는 발병 초기나 이제 저희는 실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럴 때는 사기를 흩어주는 거사 위주의 이제 치료 방식을 택해요. 네. 풍한기, 이제 바람기, 이제 차가운 기운, 이제 습기, 물기 같은 거를 조금 몰아내고 경락을 소통시켜서 기혈을 잘 흐르게 하게 하는 방식을 쓰고요. 오랜 만성 질환과 이제 몸이 허해져 생긴다고 보거든요. 만성일 네. 때는 몸 이제 허증에서는 이제 원기를 보강하고 면역력을 보충하는 식으로 치료를 이제 접근을 합니다. 네. 한방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요법도 쓰이고요. 침구요법도 쓰이고 뜸요법, 약침요법, 부항요법 등이 좀 시행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환자분들마다 다 몸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게 치료가 좀 들어가세요. 일단 약물요법으로는 급성기인 실증에서는 네. 통증이 옮겨 다니고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고 또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맥이 빠르고 조금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인체 내에 이제 급성적으로 뜬 열을 내려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몸에서 풍한기와 습한 기운을 좀 몰아내주는 처방을 가감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네. 만성기인 허증에서는 몸의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성적으로 동통이 지속되고 그리고 관절 부위에서 피부가 청색깔 또는 자색깔을 띠게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미 만성이신 분들은 손가락 마디가 좀 많이 구부러져 있으시고 변형이 네. 많이 진행된 상태세요. 네네. 그런 분들은 좀 기운이 많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증상도 있으실 수 있고 식은땀이 나고 전신의 피로감 또는 심한 분들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황까지 되시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간과 신의 기능을 좀 보강하고 기혈을 많이 끌어올려주는 치료법을 가감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네. 침구요법은 이제 아시열요법이나 사암침요법으로 전신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침자리에 침 자극을 가해서 네. 이제 특히 통증 제거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뜸 뜸요법이라는 것도 쑥이나 기타 약물 같은 거를 좀 경혈점에 태워서 온열 자극을 해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요. 네.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치료 효과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음. 또 이와 더불어서 부항요법은 열 또는 음압 장치를 가해서 부항 단자 안에 음압을 걸어서 살갗에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몸에 있는 피를 조금 빼거나 우려를 제거해서 이렇게 어혈을 좀 빼고 관절염 치료에 좀 부수적으로 같이 이용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봉약침이나 어혈을 빼는 약침, 해독약침 같은 것을 이용해서 네. 이제 상한 관절 부분의 면역 기능과 재생 기능을 좀 도와주고 회복을 돕는 치료법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아무래도 관절염 같은 거를 많이 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젊은 분들이야 좀 상대적으로 덜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약간 통증에 대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와서 치료를 해서 뭐 하냐 사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또 약물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픈 거 아니냐라는 통증에 대한 좀 말하자면 좀 거부적인 네네. 마음가짐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게 침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좀 있지 않나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무릎 같은 데에다가 만약에 침을 놨다 이러면 좀 통증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걱정이 사실 저도 있거든요. 네. 네, 어떤가요? 네, 손가락 관절이나 발가락 네.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나 혈관이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고 좀 얇아요. 네. 모세혈관이 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통증 민감도가 큰 것은 사실이세요. 네.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네. 생활할 때 너무 불편하고 평소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하고 치료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시열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네. 통증이 있는 부분 관절 마디에다가 자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봉약침이나 네. 어혈약침이나 해독약침이 같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재생을 도와주는 이제 면역 기능을 기존 올려주는 약침도 같이 직접적으로 이런 손가락 관절 마디에 자입을 하게 되는데 네. 워낙 많이 부어있고 통증 민감도가 크시고 네. 좀 어떤 분들은 감각이 이미 많이 무뎌지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아, 그래서 많이 심하신 분들은 그런 아시열 자침 같은 거를 일상생활에서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그냥 다 잘 참고 잘 맞으세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치료도 치료지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좀 얼마나 좀 고통이 심한가가 좀 다시 느껴지는 네. 것 같은데 좀 잠깐 조금 힘들더라도 그거를 조금 이겨내고 좀 빠르게 좀 통증에서 벗어나시는 게 좀 필요하지 네, 맞습니다.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 좀 평소에 좀 고통과 스트레스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께 좀 이런 생활관리법 좀 활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생활 습관을 들이시면 조금 고통이 좀 완화되시거나 아니면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당부 말씀 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사실 이제 처음에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다 완치를 기대하세요. 네. 사실 완치가 되시는 분도 있지만 안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이건 어디까지나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본인의 컨디션이나 면역성이 조금 많이 떨어졌을 때는 재발하기도 쉽고요. 그다음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도 피로 시에는 치료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대부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반드시 꾸준한 치료를 해주셔야 되세요. 아니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수년 이후에는 다른 이제 더 합병증. 네, 합병증이나 다른 관절까지 침범해서 네. 더 심한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꾸준한 치료만이 답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있었던 통증이나 그다음 관절의 변형, 구축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되시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단 인식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하세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도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예방하고 관리하고 챙겨줘야 되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시잖아요. 네네.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개인에게 맞는 약물이나 치료 방법을 찾는 데는 한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진짜 어떤 환자분들은 침 맞는 게 너무 무섭고 네. 난 통증 주사 정형외과에서 통증 주사를 맞았는데 또 너무 아팠다.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또 다른 이제 방식으로 치료법을 좀 찾으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약물 또한 마찬가지고 한약 처방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좀 더불어서 부수적으로 손 관절을 조금 잼잼이라든가 네. 좀 주물러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면역기전 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습관 관리를 이제 피로하지 않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그런 컨디션 관리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냥 막연하게 얘기만 들어봤지 어떤 병인가가 조금 말하자면 막연했었는데 오늘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심시현 원장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요즘에 여름이라 수박 특히 많이 드시잖아요. 수박이 건강에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수박은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라서 네.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조금 갈증 해소에 좋은데요. 네. 동의보감에서도 수박은 갈증과 더위로 인한 독을 없애고 네. 기를 아래로 내려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몸에 열이 많아 더위를 못 견디고 여름철만 되면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잃는 사람들에게 좋은 과일입니다. 수박에는 시트롤린, 아르기닌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네. 더위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며 기운을 북돋아 주는데요. 이 성분들은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변으로 체내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고 부종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시트롤린 성분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성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시트롤린은 수박의 흰 부분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흰 부분을 너무 많이 벗겨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 붉은색의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 성분도 수박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코펜 성분은 항염, 항암, 그리고 노화 예방에 두루 효과가 있고 세포와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그리고 또 수박이 또 피부에도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수박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수박의 흰 부분을 먹지 않는다면 곱게 갈아서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에 사용하게 되면 붉어지고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 보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 수박도 사실 흰 부분은 잘 안 먹는데 갈아서 마사지 같은 거 해봐도 네. 좋겠네요. 네, 하지만 네. 수박에는 칼륨이 다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제 신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좀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네. 몸이 차갑고 소화 기능이 좀 약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찬 성질의 수박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수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39번, SKB 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시연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아,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8이고요. 네. 몸무게는 45kg, 그리고 나이는 25살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심시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네, 가장 안녕하세요.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아, 네, 다른 게 아니라 기관지염에 걸렸는데요. 네. 기침이 너무 발작적으로 하는데 약을 먹어도 안 나와가지고요. 네네. 아, 이거, 네. 기침을 네네.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기침만 갖고 계신 증상이 지금 현재 기침만 있으신 건가요? 네, 지금 기침이 제일 심해요. 아, 일주일 정도 되신 기침이고요. 네, 그 이전에는 기침이 있으신 적이 없으시고요. 네, 아, 다른 건강상의 문제도 없으시죠? 네네. 네, 지금 이제 여름철에 가장 좀 좋은 약재 중에 하나가 오미자예요. 네, 네, 오미자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맛을 다 갖고 있는 약재인데요. 오미자차라고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오미자차가 기침에 조금 특효이기도 하고 피로회복에도 조금 좋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기침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미자차를 여름철에 기운이 떨어졌을 때 피로회복에 좀 차게 해서 드시기도 하시는데 지금 네. 기침 기관지가 좀 약하시고 몸무게나 키를 봤을 때 체형이 좀 날씬하고 마르신 체형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차게 드시지 마시고 그냥 조금 적당히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해서 오미자차를 조금 드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병원에서는 약을 한 7일 정도 드신 거죠?
네네. 아, 네. 그러면 이제 오미자차 같은 거를 하루 종일 좀 한 뭐 4잔에서 5잔 정도 조금씩 드시면 좀 좋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도 기침을 되게 많이 하시네요. 네네. 네. 아, 그리고 생활 관리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으세요. 이제 네.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에 이제 뒷목에 찬바람을 맞게 되면 또 더 기관지가 약해져서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뒷목에 이제 직접적으로 찬바람을 맞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래서 얇은 스카프나 얇은 목티 같은 거를 입으셔도 되시고, 여름이니까 얇은 스카프가 좋으실 것 같고요. 주무실 때 기침을 하기 때문에 얇은 면 마스크를 좀 깨끗하게 빨아서 이제 한번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세요. 그럼, 아, 네. 네네. 근데 원장님 이분이 그냥 뭐 말하자면 기침을 좀 그냥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말하자면 기침이 좀 심해졌을 때 뭐 말하자면 뭐 천식 뭐 등등의 뭐 다른 뭐 질병의 말하자면 신호일 수도 있나요, 이 기침이? 아, 만약에 이 기침이 이제 3주 이상 지속되게 되면 이제 만성 기침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2주에서 3주가 넘어가지 않게 최대한 생활 관리를 잘 해주셔서 기침을 좀 잡아주셔서 이상이 없으면 괜찮으신데요. 네네. 그 기침하는 심한 기침의 기간이 연장이 되면 이제 폐렴이나 다른 증상 기관지염으로 더 발전할 수도 있으세요. 전화 주신 분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아직은 일주일이시니까 이제 항생제나 처방받으신 약은 7일 정도 드셨으니까 생활 관리하는 식으로 조금 관리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거든요. 만약에 네. 이렇게 하고 2, 3주 이상 이제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가까운 다시 이제 내과에 가셔서 다시 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 네네. 아,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25살 네, 남자고요. 네. 키는 171에 몸무게는 62kg 정도 돼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심지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제가 좀 다크서클도 심하고 네. 좀 항상 네네. 피곤하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네네. 있거든요. 네. 이 증상은 한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언제부터 피로하셨어요? 어, 그냥 꽤 된 것 같아요. 아, 공부 시작하면서 네, 네네.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 3년 이상 되신 증상이세요? 그렇게 우리 한 1년 정도 내외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지금 공부 중이시고요. 네네. 네, 수면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수면은 원래 옛날엔 좀 규칙적이었는데 요즘은 되게 불규칙적이거든요. 네네. 좀 뭐라 해야 되지? 원래 막 새벽에 잤다가 늦게 일어나고 그런데 요즘은 다시 일찍 일어나고 어쩔 때는 좀 안 잤다가 낮잠도 자고 약간 그래요. 이 피로랑 다크서클 이외의 증상은 아무것도 없으시고요. 다른 증상은? 어, 그냥 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그냥 목하고 어깨 아픈 거 이 정도 빼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상담받고 싶으신 다크서클 부분은 이제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을 때 저희 한방에서는 이제 간에 피로가 쌓였을 때 눈 쪽에 영향이 가서 영향이 좀 덜 가서 그쪽에 순환이 안 될 때 다크서클이 잘 생기는 걸로 보거든요. 지금 네네. 체형을 보면 키 대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마른 편이세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몸의 기운이 좀 떨어지기 쉬운 뭐 공부하는 환경도 있고 체형적인 부분도 있으시니까 아마 피로도를 좀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은 다 끝나셨어요? 아니요. 8월 초에 있어요. 아직 8월 초에 이제 시험 보기까지 계속 무리하고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계속 피로한 증상은 있으실 거고요. 목 어깨 통증은 경미하다고 하시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 기운이 조금 날 수 있게끔 뭐 어머님이나 이제
가족분한테 부탁해서 환기라는 약재가 있어요. 에너지가 환기요? 네, 환기요.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기운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약재거든요. 그래서 환기차 네. 같은 거를 조금 드시면 이제 원기 회복에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나머지 이제 다크서클 부분이나 피로도를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계속 네. 생활 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유지가 되실 때는 그 가까운 병원에 가서 무슨 그냥 종합 검진식으로 이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어떤 치료를 이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8월까지? 아니 딱히 그런 거 약간 장기적인 입원 빼놓고는 괜찮은 것 치료해도 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뭐 한의원에 가시면 기운 안 떨어지게 피로에 좋은 뭐 전신에 이제 가볍게 놓는 사암침이나 다른 침법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네. 받아보셔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홈케어식으로 환기차 같은 거를 가볍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아니면 가볍게 상담하셔서 이렇게 피로도 때문에 다크서클도 심하고 이제 공부하는데 조금 힘이 붙인다라고 상담을 하셔서 가벼운 약 처방을 뭐 2, 3일 분이라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아, 네. 연어 좋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 연어가 진짜 도움이 되나요? 다크서클 개선에? 연어도 도움이 되세요. 이제 해산물 중에서 이제 그런 다크서클이나 이런 피로도에 도움이 되는 해산물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연어도 피부에도 좋고 다크서클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 연어 좋아하세요? 전화 주신 분? 네, 연어 좋아해요. 네. 연어도 뭐 가끔씩 네, 네. 뭐 좀 말하자면 보양하듯이 뭐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 가볍게 공부하시면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약간 가벼운 걷기 유산소 운동도 하셔도 피로 회복에 도움이 좀 많이 되세요. 그리고 수시로 수분 섭취 조금 잘 해주셔도 도움 되시고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뒷번호 6658 쓰시는 분께서 문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남성분이시고 나이는 52세, 키 182cm, 몸무게 88kg이라고 하시네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특히 안 좋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때는 고통이 너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잘 낫지가 않아서요. 혹시 한방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침 맞으면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릎에 오시고 사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이 되면 이제 손가락에서 시작해서 다른 관절까지 침범할 수 있는데요. 무릎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한방 치료로는 침 치료도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한번 잘 받으신 다음에 증상 정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침 치료나 약침 치료나 부항술, 뜸 시술 같은 것을 조금 같이 적극적으로 병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몸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래서 좀 무릎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네. 것도 영향이 있나요? 관절염에? 영향이 있습니다. 무릎에는 이제 저희가 걷고 행동을 하면서 하중이 조금 많이 가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무게가 아무래도 많이 나갈수록 무릎이 그 하중을 뭐 디딜 때마다 하중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무릎에 좀 체중이 나가는 경우에는 무릎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 이제 체형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통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에 노출이 되셨는데 류마티스 이제 자가 면역 질환까지 생기면서 더 무릎으로 이제 통증이 더 발현됐을 가능성이 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뒷번호 782 쓰시는 분인데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녁에 갑자기 훅 더워져서 잠을 깨서 도저히 잠을 자지 못하고 응접실에서 자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갑자기 땀이 나는데요. 등 쪽에만 많이 납니다. 아직 폐경은 아닌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방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50대 초반 여성분이시면 갱년기 기간에 있는 이제 연령대에 있으세요. 보통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열이 훅 오르고 네. 이제 상부가 좀
상부의 기운이 좀 막히고 위로 올라가는 이제 열이 뜨고 아래로는 열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해서 네. 위로 열이 뜨는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뒷목에만 땀이 나기도 하시고 이제 사람마다 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등 쪽에만 땀이 나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갱년기 증상이 거의 맞으시기 때문에 한방 치료로는 뭐 침이나 뜸이나 부항이나 한약 처방 다 도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상담을 받아보셔서 몸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보셔야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말씀 주신 게 갱년기 분들은 꼭 말하자면 한쪽에서만 땀이 난다는 건가요? 사람마다 몸이 달라서 순환이 유독 더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소화기가 너무 안 좋을 때는 등 쪽이 좀 더 순환이 안 돼서 그쪽으로 더 영향을 받게 네. 되고요. 안 그래도 평소에 이제 소화도 안 됐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뒷목이나 어깨가 많이 굳어 있는 경우에는 또 위로 또 땀이 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좀 갱년기 때 난 이쪽에서 땀이 많이 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쪽이 좀 안 좋구나도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쪽에 순환 체계가 좀 더 뭔가 경락이 막혀 있거나 소통이 안 될 때 더 그쪽으로 땀이 나거나 이제 통증이 있거나 그런 부수적인 증상들이 더 나타나세요. 근데 또 제가 알기로 원장님 이 폐경이 와야 보통 갱년기가 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이분은 지금 폐경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네, 폐경의 연령은 보통 평균 48세에서 52세 정도 되고요. 그 폐경 전후에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갱년기라고 보통 보거든요. 네. 그래서 4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 갱년기로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갱년기 증상의 일종을 겪고 계신 거고 저희 어머님들이 많이 앓고 계시는 게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화병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양유두 정중앙에 단중혈이 있거든요. 단중혈이요? 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뭐 책임감이 많거나 할 일이 많게 되면 이 단중혈이 많이 막히게 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위로 열이 올라갔던 게 내려오지 못해서 위로 좀 땀이 나게 되고요. 아래로는 또 순환이 안 돼서 각종 소화기 증상이나 하복부가 냉하다거나 뭐 그런 다른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심시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